베이비 부머들의 삶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풍경을 그리고 있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지혜와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연금을 충분히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베이비 부머들은 빠듯한 연금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생활비,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병원비에 대한 깊은 고뇌를 안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헌신적인 도움,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소중한 돈 혹은 평생을 바쳐온 봉사를 통해 얻는 정신적인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며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삶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여러분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빠듯한 국민연금과 절약하는 생활, 불안한 미래. 연금이라고 해봤자 국민연금 딱 하나예요. 그것도 옛날에 멋모르고 가입했던 거라. 이제 와서 보니 쥐꼬리만 하더라고요. 한 달에 고작 80만 원 받아서 어디에 쓰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 걱정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요. 식비에 공과금 조금씩이라도 문화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150만 원은 좋게 들어요. 있는 돈 조금씩 꺼내 쓰긴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젊었을 때 좀 더 계획적으로 노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막심해요. 주변 친구들은 개인연금이다 뭐다 해서 넉넉하게 생활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저 숨만 쉬고 사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어서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지고 혹시 큰 병이라도 나면 이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될 텐데. 정말이지 노후 자금으로는 최소 5억은 있어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도 하고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노령연금과 아들의 용돈, 1억 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 나는 국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이 전부인데 그것도 한 달에 3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로는 담배 한 갑값도 안 되겠더라고요. 농담이고. 다행히 착한 아들이 매달 용돈을 조금씩 줘서 그걸 보태서 생활하고 있어요. 아들한테 늘 고맙죠. 그렇게 합쳐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로 생활해야 하니 늘 빠듯해요. 뭐 제대로 사 먹기도 힘들고 어디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려면 정말 부담스럽죠. 주변에서는 다들 연금 얼마씩 받는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들으면 한숨만 나와요. 그래도 없는 대로 아끼면서 살아야죠. 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1억 원 정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좁은 월세방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햇볕 잘 드는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괜히 돈 있다고 오래 살까 봐. 너무 비관적인가? 그래도 100세까지 살면 이 돈으로 어떻게 버틸지 정말 막막할 때가 많아요. 모아둔 돈으로 근근히 1억 원이면 충분할까? 연금은 따로 없어요. 젊었을 때 사업한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 그런 걸 챙길 여유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그때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걸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 둘 다 워낙 검소한 편이라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면 그럭저럭 지낼 만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고 옷도 오래된 거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전기나 수도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죠. 그래도 나이가 드니 슬슬 걱정이 되긴 해요.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또 지금은 둘이지만 혹시 혼자 남게 되면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요. 그래도 욕심은 없어요. 솔직히 1억 원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부담 없이 돈을 쓸 수 있을 테고요. 지금은 늘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니 가끔은 서글프기도 해요. 빠듯한 국민연금과 알뜰한 생활, 2억에서 3억 원의 희망. 나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매달 5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용돈이라도 생겨서 좋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이걸로는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50만 원으로는 식비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도 다행히 아직 건강해서 집에서 소일거리 삼아 조금씩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걸로 보태 쓰고 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죠. 난방도 잘 안 틀고 옷도 싸구려로 사 입고 음식도 주로 집에서 해 먹고 그래도 가끔 손주들 용돈이라도 줘야 할 때면 허리가 휘청거려요. 주변에서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데 사실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서 늘 마음이 불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노후 준비로는 2억에서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꽤 나올 테고 혹시 아프더라도 치료비 걱정은 덜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아끼면서 살면 50만 원으로도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적은 국민연금과 예금 이자 1억 7천만 원의 현실적인 목표. 국민연금은 옛날에 잠깐 넣었던 거라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들어오나 정확히 기억도 안 나네. 대신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걸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자가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식들은 다 키워서 독립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비가 30만 원 정도 나가니까 나머지 70만 원으로 식비랑 공과금, 기타 생활용품 사는 데 쓰죠. 물론 빠듯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며 살아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크게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들 텐데.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는 최소 1억 7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혹시 모를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2억 원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가 제 목표예요. 독립유공자 후손 연금과 늘어나는 병원비, 1억 원의 간절한 소망. 기초연금 조금 나오는 게 전부예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독립유공자라서 그 후손이라고 매달 30만 원씩 더 나오긴 해요. 나라에서 챙겨주니 고맙긴 한데 사실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특히 우리 남편이 올해 90세가 넘으면서 병원 갈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한 달에 병원비만 200만 원은 좋게 나가요. 연금하고 가끔 자식들이 용돈이라도 챙겨주면 그걸로 겨우 생활하고 있죠. 남편이 워낙 오래 누워있다 보니 간병인이라도 써야 할까 싶지만 그럴 형편은 안 되고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힘겹네요. 주변에서는 다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같은데 우리 부부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예요. 솔직히 빨리 죽으면 다 끝날 일인데 또 오래 살면 이 돈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딱 1억 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쓸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당장 다음 달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하니 정말이지 숨막힐 지경입니다. 적은 국민연금과 높은 생활비, 500만 원 연금의 꿈. 국민연금으로 매달 61만 원 정도 받는데 혼자 서울에 와서 살다 보니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월세에 식비, 공과금, 교통비까지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훌쩍 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돈 벌면 그냥 쓰는 재미에 살았지 노후 준비 같은 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주변 친구들은 다들 연금도 넉넉하게 받고 부동산도 있어서 편안하게 사는데 저는 매달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하니 정말이지 서글플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라도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월세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늘 돈 걱정에 쫓기듯이 살아가니 이게 사는 건지 버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 연금과 부족한 생활비, 혼자 남겨진 슬픔. 공무원으로 오래 일해서 연금은 매달 200만 원 정도 나와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돈 쓸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으니 집안일도 혼자 해야 하고 외로움 달래려고 친구들 만나 밥이라도 한 번 먹으려면 돈이 훌쩍 나가더라고요. 또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져서 병원 갈 일도 잦아지고 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연금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금세 바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공무원 연금 많이 받아서 좋겠다고 하지만 혼자 남겨진 저에게는 그저 씁쓸한 위로일 뿐이죠. 혹시라도 나중에 더 몸이 안 좋아지면 간병인이라도 써야 할 텐데 이 돈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이지 혼자 남으니 모든 게 다 힘드네요. 국민연금 미가입과 불안한 노후 3억에서 4억 원의 막연한 희망. 우리는 젊었을 때 너무 가난해서 국민연금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연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젊었을 때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죠. 지금은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 둘 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지고 병원 갈 일도 잦아져서 돈이 늘 부족해요. 특히 남편이 지병이 있어서 약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요. 주변에서는 다들 연금 받아서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막막할 뿐이죠. 솔직히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할지는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3억에서 4억 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형편으로는 꿈도 못 꿀 돈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버릴 수는 없네요. 넉넉한 연금과 만족스러운 노후, 건강관리의 중요성.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 합쳐서 매달 100만 원 넘게 받으니 지금은 정말 살기가 수월해졌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때 국민연금 꾸준히 넣어둔 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우리 나이 또래들은 정말 살기 편해졌어요. 국가에서 노령연금도 나오고 하니 옛날 어르신들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60 넘으면 보통 80까지 산다고 보는데 연금 좀 나오고 거기에 3억 원 정도 여윳돈만 있으면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죠. 젊어서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이 들어서 병원 신세지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건강해야 남은 인생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적은 국민연금과 자녀들의 용돈, 3억 원의 현실적인 목표. 국민연금은 옛날에 잠깐 넣었던 거라 한 달에 2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걸로는 담배 한 갑값도 안 되죠. 농담이고. 솔직히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다행히 3명의 자녀들이 매달 용돈을 조금씩 줘서 그걸 보태서 생활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늘 고맙죠. 그렇게 합쳐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리비 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빠듯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옛날 같으면 100만 원으로 될 것도 이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연금도 넉넉하게 받고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저는 그저 집에서 손주들 봐주는 게 전부네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는 싫어서 최대한 아끼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노후 준비로는 최소 3억 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혹시라도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쓸 수 있고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기초연금과 자녀들의 지원, 2억 원의 절실한 바람.
연금은 없고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33만 원 정도 받는 게 전부예요. 혼자 사는데 다행히 착한 아들 둘이 매달 생활비를 보태줘서 그걸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아들들한테 늘 고맙죠. 그렇게 합쳐도 한 달에 6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늘 빠듯해요. 특히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져서 병원 갈 일이 잦아지고 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주변에서는 다들 개인연금이다 뭐다 해서 노후 준비를 잘 해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 늘 마음이 불안해요. 만약에 자식들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해요. 솔직히 2억 원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좁은 월세방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또 아플 때마다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을 테고요. 나이가 드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령연금과 빠듯한 생활비, 특별한 어려움. 연금은 없고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 50 몇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 생활비가 늘 빠듯해요. 특히 남편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 갈 일이 잦고 약값도 많이 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해놓은 게 후회가 막심해요. 주변에서는 다들 연금 받아서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달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아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특별히 아픈 곳만 없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늘 빠듯하기만 하네요. 봉사로 살아온 인생, 부족한 노령연금과 건강의 중요성. 저는 일반 회사처럼 나오는 연금은 없어요. 평생을 YMCA나 사회복지센터 같은 봉사단체에서 일했거든요. 그런 곳은 월급도 많지 않고 연금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그나마 국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이 전부인데 세금 떼고 나면 90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내도 노령연금을 조금 받아서 둘이 합쳐 15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빠듯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아프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써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23억 정도 있으면 노후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모아둔 돈과 늘어나는 약가, 막연한 미래. 연금은 전혀 없어요. 젊었을 때 돈 벌면 그냥 쓰는 재미에 살았지 노후 준비 같은 건 생각도 못 했어요. 그저 그때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죠. 지금은 혼자 사는데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져서 약값이 정말 많이 들어요. 한 달에 약값만 1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먹고 자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드는데 약값 때문에 늘 빠듯해요. 주변에서는 다들 연금 받아서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막막할 뿐이죠. 솔직히 노후 준비로 얼마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니니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오래 살게 되면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요. 적은 연금과 임대 수익, 불안한 미래.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조금 받아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돼요. 혼자 부산에 내려와서 사는데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월세에 식비, 공과금까지 하면 50만 원은 훌쩍 넘더라고요. 다행히 서울에 작은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임대 수익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갈수록 공실이 많아져서 불안해요. 강남 같은 데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임대 수익이 얼마 안 나와서 정말이지. 노후 자금이라는 게 딱 얼마가 필요하다고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프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될지 정말이지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삶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어르신들은 미래를 살아갈 젊은 세대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당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꾸준한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눈앞의 작은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젊을 때 미리미리 보험에 가입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하신 것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젊을 때부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현명한 대비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힘든 노후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절실히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꿔나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건강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힘쓰기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진솔하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따뜻한 조언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선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